안녕하세요. 싱크와이즈 광주센터장을 시작했다가 전주센터장으로 이제 다시 조금 위치가 좀 변경이 되면서 오늘 이 교수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한테 싱크와이즈 사용법, 원래는 이제 5시간 기초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어서 일단은 제가 계속 오늘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제 이름은 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사이트 접속하는 방법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싱크와이즈 전주대학교는 jj.ac.kr입니다.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이제 화면에 싱크와이즈 로그인 떠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그 교수님들이든 이제 직원분들이든 학생들이든 아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인 들어가면 저는 지금 미리 설치를 해놔서,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미리 설치를 해놔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각각이 갖고 있는 그 OS, 뭐 윈도우 7을 쓸 수도 있고, 뭐 윈도우 10의 또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에 따라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로그인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오른쪽 지금 그 상단 이 아래 맨 하단에 빨간색으로 지금 반짝반짝이는 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현재 이 상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행이 된 상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대시보드 초기 화면 이제 요걸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싱크와이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좀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구글 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어스.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어스를 싱크와이즈는 기본적으로 지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에 대한 개념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 어스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현재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구본, 이렇게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스를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지구 하나 보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구본 있지 않습니까? 지구본 놓고 이렇게 빙빙빙빙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것들 아마 조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놓고 쭉 안으로 들어가면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 그 다음에 스크롤을 뒤로 빼면 축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최근에 어딘가를 여행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최근 1, 2년 사이는 못 다녀왔지만 많은 분들하고 이 초급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과거에 다녀왔던 데들, 그런 데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 검색에 파리 에펠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파리 에펠탑 답을 검색을 하면 찾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항상 해보는 거지만 구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람 표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 표시를 눌러서 내가 현재 보니까 도로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 자리 흔적,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로딩이 조금 늦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클릭해서 뒤로 나오면 다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게요, 한국말이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표현인데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지도로 만들어서 상대방하고 눈으로 보면서 소통할 수 있다. 또 즉시 협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열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열식으로 된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페이지를 넘어야 되고요. 또 매번 검색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이와 비슷한 형태로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 뭐 폴더, 또 뭐 여러 가지 게시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해볼 수 있다. 자, 이제 개념 때문에 이걸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이 화면,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 고침 하면 이제 실행이 이런 식으로 된다. 요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프로필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날개 누르면 이제 초기 화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날개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날개처럼, 집처럼 이렇게 가운데는 집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 로고가 대시보드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다 설명이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이 상태.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이 상태가 되긴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그 노란색 로고가 왼쪽 날개,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정보통신에다 얘기를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구매해서 지속적으로 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받은 거라 여기 지금 이름에 제 이름이 뜨지 않고 우리 저 정보통신원의 그 김현철 계장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서 받은 거라 이름이 지금 현재 뜨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본사에서 이제 그 싱크와이즈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게끔 해줘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뭐 이미 뭐 2009년도에 이렇게 또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좀 거쳤을 텐데, 버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경험하셨던 부분들은 그때 걸로 그냥 놔두시고, 오늘은 뭐 교수님들이 됐든 이하 뭐 학생들 직원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새 버전이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쭉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요거는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잠깐 요거만 빠르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성과로 바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2017년도에 싱크와이즈를 접해서 지금 한 5년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거는 물론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례나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결국은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그죠? 자,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다가 기록하고 특히 많은 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일 마스터 이 과정에서는 이 5가지 창의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실행 관리. 실행하려면 결국은 일정. 예.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든지 스케줄이 연결되어 있고, 뭐든지 데드라인이 있고, 시작과 끝이 항상 대나무처럼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예. 제가 오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효율, 또 조감적, 입체적 프로젝트 기획 관리, 특히 협업, 예.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싱크와이즈가 얘기하는 협업과 기존에 있는 협업과는 사실은 굉장히 개념적인 것이 좀 많이 다르다. 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정용교라는 대표님인데 97년도에 최초로 마인드맵을 디지털로 구현을 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세계 최초로 마인드 프로세싱이라는 개념을 접목을 했다. 그리고 맵을 문서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간트 차트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마인드 프로세싱이라는 개념까지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나라에 지금 보급이 됐고요. 2009년도에 특히 협업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또 2015년 발상과 내 생각을 결국은 나의 일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래너하고 아마 학교에서는 이미 다 구글 메일을 사용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메일하고 연동을 시켜서 활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왼쪽은 맵이고 가운데는 대시보드, 오른쪽은 플래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 능력과 실행 능력을 연결하여 생각을 성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회의 기획, 보고, 관리, 학습.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기본 사용법, 제목, 가지 추가, 가지 이동, 방향 변경, 파일 연결, 문서 변환, 자주 쓰진 않지. 어쨌든 인쇄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활용은 아이디어 시각화, 기획, 프로젝트 설계. 우리 학생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팀 프로젝트 어떻습니까? 팀 프로젝트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냐요. 막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진행이 안 된다. 싱크와이즈를 활용하시면 확실하게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분석. 여기 보면 이제 다 매핑으로 이제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맵을 만들고 그 맵을 만드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기획 관리, 그다음에 업무 매뉴얼. 특히 이제 아마 교수님들이나 임직원 분들께서는 업무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 어떻습니까? 인수인계. 있는 직원들 또 나가고 새로운 직원들 들어오고 또 기존의 업무와 또 새로운 분에게 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메일로 전달이 돼 있거나 아니면 폴더로 돼 있거나 게시판을 뒤지거나 막 사정없이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요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매핑을 통해서 깔끔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의 문화. 우리나라 회의 문화. 저는 아직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그죠?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법원, 검찰청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수인계. 제가 지금 PT를 쭉 넘기고 있는데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수인계. 그렇죠? 그리고 회의, 원격 회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메뉴를 제가 조금씩 다 하나씩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스터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그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대략 이게 2년 정도인지 3년 정도인지 5년 정도인지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제 지나간 스토리를 저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고요. 아, 시간이라는 게 이게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실제로 작성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잘 하신 분 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PQ 플래닝이라는 과정에 비전, 목표, 또 정보관리 그런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PQ 플래닝에 결국은 일정하고 연결이 된다. 기관 사례로 보면은요, 삼성전자는 이제 오래전부터 지금 쓰고 있었고 10년 전부터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전자통신연구원,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해군 육군, 법원에서는 회의를 한번 할 때마다 이 전주에 메일로 취합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모여서 그걸 제분을 뭐 이만큼씩 뜬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메일이 제대로 딱딱 시간 맞게 들어와야지 그 메일이 좀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받았던 파일에서 뭔가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제본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굉장히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싱크와이즈를 도입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인쇄량이 현저히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핑에다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회의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싱크와이즈가 지금 보시기 약간 두 개가 지금 계속 뜰 텐데, 자, 제가 이제 기존 자료에 있는 게 지금 있고 이제 학교용 프로그램이 지금 따로 있어서, 자, 일단 왼쪽 날개를 눌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로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로고가 왼쪽 날개 누르면 이 로고는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 날개를 누르면 플래너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대시보드 누르면 가운데 이 화면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보이는 뭐 세문서, 최근 문서, 최근 협업 프로젝트 이제 이쪽이 이제 매핑을 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등록을 이제 따로 이제 프로젝트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가운데는 나의 프로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일정과 연계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왼쪽 날개 눌러서 이거는 이제 문서를 새로 만들기 위한 건데 지금 이제 당장 바로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왜냐면 메뉴들이요 조금 숙지가 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쓰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쓰시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2017년도에 전주에 있는 그 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제대로 쓰고 싶어서 교육을 받긴 했지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볼 곳을 찾아서 강사님한테 그 당시에 연락을 드렸더니 통화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이제 그 강사님도 강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일일이 다 전화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과정 중에 뭘 느꼈냐면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다. 미리 준비할 것을 맵으로 한눈에 딱 들여다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뭐 그게 큰 프로젝트가 됐든 뭐 중간 프로젝트가 됐든 작은 프로젝트는 뭡니까? 작은 프로젝트는 오늘 저도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저도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잠깐 건너뛰었는데 노란색 이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몇 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로켓이다. 뭐 새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뭐 본사도 마찬가지지만 날개다 날개. 예. 불사조라고 표현해요. 불사조. 예. 이걸 활용해서 내 등에 날개를 달아서 생산성을 올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왼쪽 날개. 이제 제가 메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쪽 상단에 가면요, 도움말이 있고요, 플래닝이 있습니다. 보기가 있고, 협업이 있고, 발표가 있고, 발상, 도구, 디자인, 홈, 파일. 제가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교육을 대략 한 24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대학생부터 해서 70세가 넘으신 분들까지 오시는데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했더니 제대로 이렇게 따라오기가 보통 쉽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단 메뉴가 있고, 오른쪽 여기 보면은 기호, 뭐 그림, 제가 노트,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니 웹브라우저라는 게 이미 이제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하이퍼링크, 그다음에 첨부, 태스크, 왼쪽에는 뭐 달력, 개요, 발표, 협업, 프로젝트.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따라 하신다는 거를 가정으로 해서 속도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도움말에 사용 안내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안내맵을 클릭.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마우스를요, 왼쪽 한 번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휠. 이거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할 겁니다. 한 번 클릭한다는 거는 가지를 선택한다는 거고요. 거기서 두 번 더블 클릭한다는 거는 그 안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을 실행할 때 더블 클릭을 쓰는데, 한 번 클릭과 두 번 클릭이 혼동해서 여러 번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특히 이 워드 문서가 아니고 매핑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적이나 구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동작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도움말에 지금 한 번씩 클릭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상태를 두 번 클릭을 하면 이 상단 메뉴가 접힙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혀서 따라오면 메뉴를 일일이 또 눌러서 찾아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번 클릭을 해야 되는데 두 번 클릭해서 이렇게 메뉴가 접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요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로고, 생각을 성과로 클릭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색 전국민 생애 전주기 학습 업무도구,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이렇게 가지를 선택, 한번 클릭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클릭 한 번씩. 그래서 가지를 선택한다. 얘는 중심 제목이고, 싱크와이즈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스타일은 방사형입니다. 근데 얘만 지금 도움 안내맵으로 형태로 해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맵의 방향이 좀 다른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홈과 보기, 가끔 도구,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홈, 보기, 도구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홈, 보기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기에서 생각을 성과로 지금 현재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접기 메뉴가 있습니다. 접기를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펴기 다 피면 여기 이 메뉴는 지금 회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그죠? 회색으로 표기된다는 거는 이제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디가 있냐면,
아래쪽에 보면은 세모가 있습니다. 세모. 이 기능에 아래쪽 세모가 있다는 것은 그거와 더불어서 더 많은 기능이 있다. 항상 중심 제목이 됐든 가지가 됐든 클릭 선택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이쪽에 메뉴에서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중심 제목 잡고 접기, 펴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오른쪽 스크롤바. 오른쪽 스크롤바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이 써왔던 거죠.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엑셀이 됐든. 예. 그 다음에 또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제가 필수 교육 과정을 선택을 하고요. 얘만 선택까지 중심 보기를 하겠습니다. 선택까지 중심 보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예. 다른 것들은 사라지죠. 자,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 지금 제가 마침 프로그램을 막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롤을 붙잡고 오른쪽이나, 그러니까 위아래나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작이 맵이 처음에 만들 때 작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가 점점 많은 내용을 만들다 보면 지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매번 위아래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더블 클릭, 왼쪽 더블 클릭 빠르게 따닥 눌렀는데 이때 이제 처음 한 번만 나올 겁니다. 이 메시지는.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맵 문서의 바탕화면 더블 클릭 동작은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맵 전체를 화면에 맞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않기를 눌러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후부터는 이 메시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더블 클릭, 왼쪽 여백에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 자, 제가 다른 거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백에서, 흰색 여백에서 더블 클릭 누르면, 네, 이 맵의 원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제목,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접겠습니다. 접기. 이게 이제 중심 제목에서 지금 전부 다 접은 거고요. 한 번만 펴겠습니다. 여기가 1레벨, 그 다음에 2레벨, 그 다음에 3레벨, 4레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 1레벨과 2레벨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펼치면 이 2레벨과 3레벨의 관계가 또 부모, 자식 관계가 되고, 또 한 번 더 피면 3레벨과 4레벨의 관계도 부모, 자식,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단계에 대한 이해, 그 레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개념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중심 제목과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 지금 이제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필수 교육 과정 선택하고 선택까지 중심 보기 하면 나머지 것들은 사라졌죠. 자, 맵을 만들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만 중심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선택까지 중심 보기라는 겁니다. 선택까지를 중심으로 보기를 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맵이 더 있었는데 얘가 어디 갔지? 그럴 때는 왼쪽에 모두 보기를 클릭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자, 다시 한번 선택까지 중심 보고, 그다음에 얘만 중심으로 보겠다. 그래서 맵을 가운데로 맞추겠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두 보기 누르면 나머지 것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얘를 위아래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누르면 맵을
가운데 탁 맞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컨트롤 키, 왼쪽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살짝 한 칸, 두 칸만 밀어보세요. 그러면 자, 확대, 그 다음에 당기면 축소. 네. 아까 제가 구글 어스에 대한 거를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확대 축소를 말씀드렸었죠. 내가 맵을 만들고 밀면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당기면 축소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태로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작게 해놓고 그리고 여백에서 더블 클릭하면 얘만 가운데로 촥 맞춰진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백에서 꾹 눌러서 움직이면 마우스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맵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시키는 이 방법이 지금 상하 스크롤 그 다음에 좌우 스크롤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형태든 놓고 왼쪽을 빠르게 더블 클릭하면 맵이 가운데로 탁 맞춰진다. 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기능들을 용어는 이제 중심 제목 뭐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1단계, 그러니까 1레벨은 1단계라는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2단계는 2레벨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여기 맨 위쪽에 보면은 그 빠른 메뉴들이 있습니다. 열쇠 표시 옆에 세문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세문서를 클릭을 하면 이제부터 새로운 맵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엑셀처럼 하단에 보면은요, 그 시트 열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는 플래너, 맵 제로, 싱크와이저 사용 가이드 이제 빨간색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맵 1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간단하게 주제가 어려우면은 따라오기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과일나라를 쳐보겠습니다. 과일나라. 엔터. 자, 과일 뭐가 생각나십니까? 과일. 사과, 그쵸? 바나나, 포도. 이게 너무 쉽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 이 방사형에 대한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살짝 지루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파인애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 뭐가 있겠습니까? 과일 맞습니다. 네, 과일. 수박.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포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귤. 뭐 오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 두세 개만 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몽. 하나만 더. 딸기. 좋습니다. 딸기. 자, 지금 만든 게 1레벨입니다. 1레벨.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 실습을 하는데요.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일단은 뭐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만드는 게 1레벨을 지금 만드는 거죠. 그죠? 과일나라라는 중심 제목을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죠? 뭐 사과, 뭐 귤, 바나나, 오렌지, 뭐 자몽, 포도, 파인애플, 딸기, 수박 이런 식으로 이 상태로 해놓고 제가 왼쪽 빠르게 또 더블 클릭 누르면 화면이 맵이 화면에 맞게끔 딱 펼쳐지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사과는 빨간색이죠. 그렇죠? 빨간색. 그다음에 사과는 맛있다. 네. 속이 하얗다. 하얗다. 이번에는 오렌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렌지. 오렌지는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네, 주황색. 오타 났습니다. 주황색. 자, 이 단축키가 오렌지. 자, 오렌지라는 가지에 놓고 지금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하위로 내용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제목에서 했을 때는 1단계에 대한 가지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1단계, 그 1단계인 오렌지를 놓고 내가 여기다 계속 내용을 키워드를 치고 엔터, 키워드를 치고 엔터, 키워드를 치고 엔터 하면은 그 하위 가지로 계속 생성이 된다. 오렌지는 동그랗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렌지는 시큼하다. 시큼하다. 이번에는 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딸기. 딸기는 빨갛다. 빨갛다. 그리고 딸기는 맛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딸기는 조그만한 씨가 많다. 조그만 씨가 많다. 딸기 하니까요. 저는 그 생각, 삼례가 생각나요. 갑자기. 삼례 딸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삼례 딸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제 과일 나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딸기만 선택을 하고요. 선택 가지를 중심 보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사라지죠. 그렇죠? 딸기만 중심으로 남는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얘만 또 펴지고 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면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컴퓨터에 대한 속도를 좀 좌우를 합니다. 컴퓨터가 만약에 PC가 속도가 좀 느리거나 그랬을 때는 특히 확대 축소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때 동작이 좀 늦게 이렇게 화면이 출렁출렁 한다고 그러거든요.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조금 늦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 너무 한꺼번에 휠을 확 밀어놓으면 동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얘가 왜 동작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셔야죠. 천천히. 자, 제가 밀고 당기고 잡아 당기면 축소가 되고 밀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돋보기 같이 생긴 거를 또 누르면 나머지 것들이 다 표시가 되고 그리고 흰색 여백에서 더블 클릭 누르면 지금 현재 전체에 대한 것이 펴지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복사하고 이동을 할 건데요. 복사하고 이동을 하기 전에 자, 드래그를 저는 습관이 오른쪽에서 왼쪽 일단 하나씩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만. 자, 빨간색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바나나로 가서 컨트롤 V 하나씩 하는 거죠. 그죠? 하나씩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입니다. 복사하고 이동을 말씀을 드릴 건데, 복사하고 이동 중에 지금은 하나씩 선택을 했지만 만약에 여러 개를 선택한다고 할 때 이 드래그를 저는 습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싱크와이즈에서 드래그를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자, 우리가 중심 제목과 1단계, 1레벨, 2레벨 가지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노란색, 얇은 테두리, 네모난 상자가 생깁니다. 네모난 상자. 우리가 가지를 선택을 했을 때는 항상 네모난 상자가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자, 그런데 이 키워드의 크기에 따라서 박스, 네모 상자가 작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드래그를 이쪽 방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요만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드래그를 해서 여기서 마우스를 손을 떼면 몇 개가 선택이 될까? 3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그 단어, 그 키워드가 갖고 있는 그 크기, 예를 들어서 3글자냐 4글자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요만큼 주황색 동그랗다 시커멓다는 살짝 절반 정도만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손을 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가 선택이 될까? 2개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드래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선택되는 양이 개수가 서로 다르다. 이거는 사실 CAD에서 쓰는 기능이래요. 그렇지만 CAD에서 쓰는 기능을 왜 여기다 집어넣냐? 나중에 매핑을 하고 내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동시키고 복사할 때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계속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복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제가 포도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죠?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은 다시 화면에 맵이 딱 맞춰지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복사는 사실 이거는 뭐 일도 아니죠. 복사는 일도 아닌데, 자, 그 다음 단계인 이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왜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냐면, 이동을 하는 거를 이 기초 과정을 제가 그동안 협업 만든 게 150개 이상 정도 되니까 실습을 최하 제가 쓰는 것 빼고 한 120개 이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중요한 거, 이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파인애플이라는 이 가지의 위에 겹쳐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겹쳐서 올라가게 되면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에 대한 부분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마우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마우스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것과 매핑해서 쓰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특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파인애플 위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겹쳐진 겁니다. 겹쳐진 상태에서 여기 화면 보시면 조금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짙은 그 동그란 네모 박스가 생기죠. 그죠? 아직 손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파인애플 위쪽으로 갔을 때, 또 아래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서로 4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갔을 때 손을 떼면 그 내용들이 파인애플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른쪽 걸 해봤지만 반대로 왼쪽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만큼 선택하고 오렌지 하단에 있는 주황색 동그랗다 시큼하다를 쿡 가운데 부분 눌러서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 혹시 만약에 요
이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요 주황색의 끝부분에 이렇게 경계에서 갔더니 예, 긴 표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긴 표시가 아니라 화살표 양쪽으로 생기는 게 보이는데 이 상태라는 거는 얘를 잡아 당기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죠.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이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얘를 잡아 당겨서 크기를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마우스 조작이 힘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다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한꺼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렇죠. 이 좌우로 잡아 당기거나 위아래로 잡아 당기거나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동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까 위에 제가 말씀드린 저기 빠른 메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보면은 실행 취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누르면 원위치로 돌아가죠. 단축키는 컨트롤 Z입니다. 얘를 빠르게 하려는 때는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한글이나 이제 그런 데서 동작하는 단축키와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일단 요만큼 선택해서 클릭해서 귤로 가보겠습니다. 귤은 크기가 좀 작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손을 딱 떼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 이동 복사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막 기호 넣는 거, 그림 넣는 거, 또 몇 가지 샘플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